2022년 1차 중3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3이 준비하는 대학 입시라는 주제로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꼭지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 대학 입시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얘기를 할 건데 내신 점수의 구성, 시험지를 한 두 학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등학교 준비하는 방법에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토마토 커리와 아이콘 수학의 커리가 여러분들이 중3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2023 대입 전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해가 2026년인데 2026 대입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아직 여러분들을 위한 대입 전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발표되어 있는 2023 대입 전형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예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대입 전형의 특징, 여러분에도 거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정시 확대. 수능으로 많이 뽑겠다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교과 축소. 자, 비교과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험을 봐서 점수로 매겨지는 것들을 우리는 교과라고 하고요. 그 이외에 학교 생활에 학생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교과 이외의 모든 것을 우리는 비교과라고 부릅니다. 이 비교과 축소. 세 번째, 문이과 통합 수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요, 크게 수능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을 뽑는 정시, 그리고 내신 플러스 기타로 뽑는 수시가 있어요. 수시. 자, 펜을 좀 바꿀게요. 자, 정시는 그 말대로 정해진 시간에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고, 수시는 수시로 사람을 뽑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시는요, 정해진 시간에 뽑는다라고 말씀드렸죠. 11월 수능을 보고요. 12월 성적표를 발표를 하고요. 성적표를 받게 되고요. 1월 초에 가군, 나군, 다군의 시기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묶음 대학들이 있어요. 그 가군, 나군, 다군 한 번씩 총 3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수능이 예전에는요, 자, 예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고3, 그리고 이미 졸업한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 고3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시가 상위 대학 기준으로 10%가 될까 말까였는데, 자, 정시가 줄어든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이미 내신 점수는 픽스가 되어 있고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즉,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하다. 패자부활전.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 왜? 성적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수능을 봐서 정시를 늘린다는 얘기는 수능을 다시 봐서 내 성적을 높일 수 있다라는 공정성의 의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시요. 수시는 자, 대체적으로 3학년 2학기 9월에 진행이 되고요. 자, 9월에 된다고 해서 다 9월은 아니고요. 10월, 11월 다 돼요. 그리고 수능 보고 나서 이 점수를 이 입시 전형에 포함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수능 이전에 발표가 나는 수도 있고 수능 이후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 수시는 첫 번째 내신 점수로만 아이들을 뽑는 교과 전형이라고 있고요.
얘는 내신으로 뽑습니다. 상위 15개 대학 기준으로 11%를 뽑아요. 원래는요, 이게 5%가 될까 말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1점대 초, 1.3, 1.4 이렇게 되는 아이들만 홍대 이 정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자, 수능을 늘리다 보니까 종합이 좀 줄어들고 그럴 바에 내신으로 뽑는 교과로 좀 많이 뽑아볼까라고 해서 11%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시 종합은요, 이 내신 플러스 잠깐만요. 이 내신에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를 포함해서 정성평가하는 겁니다. 수치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예전에는요, 수시 다 포함해서 상위 대학일수록 80에서 많게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90%까지 수시 종합으로 뽑았는데 이게 36%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시 교과하고 수시 종합의 차이는 뭐냐? 굉장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자, 얘는 내신만으로 보고 얘는 내신 플러스 비교과, 이 비교과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비교과 스펙을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나중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비교과 학생들이 하는 그런 힘든 일은 줄어들었다 말씀드릴 수 있죠. 이거를 표로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수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특징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줬는데, 교과는 지방에 있는 1등급과 서울에 있는 1등급이 이 수준을 잘 모르겠어. 어느 게 더 잘하는 건지. 특히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의 1등급이 의미 있는 1등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능을 한번 봐와라 라고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얘를 커트라인으로 하고요. 자격 요건을 하고 이 수능 최저 등급을 어, 받아온 아이들끼리 내신 점수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대부분 이렇죠. 그런데 이 교과와 비교과를 포함한 학생부 종합은요. 대략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있는 경우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냐? 쉽지 않습니다. 수능을 보고 최저가 없는 반면에 얘가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성적은 학생부 교과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특정한 분야에 재능 있는 아이를 뽑기 위한 전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아이가 과학, 탐구 아니면 사회 이곳에 재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겠죠. 자, 정리합니다. 교과는요, 수능 최저 등급으로 실력을 확인하고 학생부 종합은 면접으로 실력을 확인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요. 정시는요, 수능으로 대부분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11월, 12월, 1월. 그래서 늦게는 2월 말까지 내가 뭐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는 자, 정시를 포함하고 있는 수시 교과, 면접을 포함하고 있는 수시 종합 이렇게 나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뽑는 것은 내신 점수로만은 뽑는 학생부 교과입니다. 이게 서울을 포함해서 그렇지 서울을 그 다음에 수도권을 빼면 이게 60%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신으로만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학생들은 비수도권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거와 같은 의미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학생부 종합과 수능 위주로 비슷하게 뽑죠. 즉 비수도권 대학은 대략 내신으로만 대학을 간다. 두 번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요. 자, 학생부 교과 줄어들고 있죠. 학생부 종합 좀 있고요. 그리고 수능 거의 균등하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가 되었네요. 그런데 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자, 내신으로만 뽑지 않는다. 플러스 뭐라고요? 최저 등급 수능을 봐야 합니다. 수능을 봐야 되고요.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종합이 한 80에서 30으로 줄었지만 그래도 수시에서는 아직 메이저입니다. 메이저. 얘는 뭘 봐야 됩니다. 면접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요. 자, 이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대학교 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전국 대학교를요 35만 명 뽑아요. 엄청 많이 뽑죠. 여러분들이 40만이 채 되지 않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려는 대학이 자 좋은 대학이잖아요. 이 좋다란 얘기는 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과가 좋고 그죠? 명문대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은요, 2025년에 고3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37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고요, 플러스 한 15만 명 정도가 재수, N수생들이에요. 그래서 50에서 60만 사이에서 입시를 경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면 약간 높아져서 많은 40만 명 정도 되는 아이들과 다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자, 재수 안 하고 하는 게 괜찮겠죠. 자,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최저 등급을 성취해야 된다. 달성을 해야 된다. 뭐 근사한 말 없나? 어, 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은 자, 인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볼게요. 세 과목 기준으로 했을 때 경희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4, 즉 한 과목 1등급, 1등급, 2등급, 합의 5, 1등급, 2등급, 2등급.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자, 내신 점수 좋고 2등급, 2등급, 2등급.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 2등급, 3등급. 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과목으로 2등급 두 개를 맞아와라. 자, 대략적으로 보니까 인문계에서 학생부 교과를 가기 위해서는 인서울 하기 위해서는요. 내신 점수로 1.5등급 내외를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에서는 2등급짜리 3개 또는 2개를 충족 괜찮네.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 자연계는 약간 완화되긴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 고려대 의과대학 중앙대 약학에는 영역 4과목 전체를 봐서 등급 5,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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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자, 얘는 수능으로도 가겠네요. 그 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3과목 합 6, 2등급, 2등급, 2등급. 고려대 의학과 제외 모든 고등학교는 고려대 의대 제외하고는 2등급, 2등급, 3등급. 홍대는 2등급, 3등급, 3등급. 맞죠? 정도를 맞아오면 내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 자연계는요. 수능 또는 내신이 자, 점수를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1.6, 1.7 내외로 자,
그리고 2등급 2개, 3개는 가져와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힘들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연거든 인문계든 그리고 내신이든 아니면 수능이든 내가 잘하는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1등급을 맞게 되면 보세요. 1, 2, 3 못하는 과목 실수로 3등급을 하나 맞더라도 얘는 최저 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수능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변화된 특징인데 문이과 통합 수능입니다. 예전에는 문과 수학, 이과 수학 달랐는데 국어도 문이과 달랐습니다. 영어만 같이 봤죠. 이제 탐구만 달라질 뿐 국어, 영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험지에 내가 공통 시험지를 보고요.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선택해서 내가 선택한 문제를 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풀고요. 자, 확률과 통계 문과 과목이죠. 미적분, 기하, 이과 과목이죠. 자기가 선택한 거 풉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수학은 수1을 통합으로 모든 문이과 학생들이 같이 풀고 미적분, 기하는 이과, 확통 이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번에 시험을 봤더니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한테 발리더라. 왜? 이과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고요. 특히나 문과보다 수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 100분이 등급이 높은 아이들이 이과들이 많고요. 못하는 아이들이 그 밑에 문과 아이들이 밑으로 처지더라. 그 이유는 기하나 확통이 기하나 미적분이 확통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점수 따기는 힘들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얘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변환해 줄게 그래서 환산 점수를 해줘요. 그러니까 더 유리해진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과, 즉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갈 수 있던 이과 애들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더 높은 스카이 대학의 상경계로 가더라. 왜? 내가 수학을 더 잘하니까. 그랬더니 상경계에 지망을 했던 공부 잘하는 문과 애들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문이과 통합, 수학 통합되어서 이과 아이들이 유리해졌더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략적으로 이과를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좋습니다. 문과는요, 내가 특별히 어떤 과를 가야겠다라는 거 있을 때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비교과 축소예요. 여러분들 선배, 2년, 3년 선배들은 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에 굉장한 많은 시간을 이곳에 할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략적으로 교내상도 10개 정도, 자율활동 동아리도 2개의 동아리, 자,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있죠?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스스로 만든 동아리, 그리고 진로 활동, 봉사 활동도 한 100여 시간, 그리고 독서도 한 30권 정도의 많은 부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들고,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것은 줄어들고, 선생님의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비교과가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들어가고요. 동아리는, 자, 자율 동아리는 안 들어가고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창체 동아리, 창의 체험 학습 동아리, 체 동아리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 동아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적어주는 세부능력 특기사항과 종합의견 성적표 바로 밑에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종합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과와 진로 방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과목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반드시 이곳에 좋은 멘트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강력하게 교과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담임 선생님에게 의견을 어필해서 좋은 의견을 받도록 바랍니다. 자, 비교과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특징 주목해야 할 것은 자, 뭐다? 선생님이 하는 부분은 늘어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입니다. 이 줄어든 것만큼 공부해야 할 교과와 수능의 부담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보면요. 교과 활동, 내가 하는 과목,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과목에 각 과목당 500자 정도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종합의견 500자. 동아리 활동은요. 소논문 안 되고요. 자율 동아리는 쓸 수 없고요. 창체 동아리만 합니다. 봉사활동 하실 필요 없고요. 진로활동과 수상경력 독서활동도 미반영됩니다. 굉장히 편해지고 옆에 보니까 자기소개서도 쓰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즉 공부만 해라. 자, 이 그래프, 이 그림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계약이 어떤 부분을 보고 여러분을 뽑느냐 네 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공 적합성, 이 과에 이 아이가 맞는 거냐를 공부한 것을 보고 알고요. 인성도 보고요.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주도 학습을 했느냐 뒤에 보시면 전공과 관련된 이수, 성취도, 이해, 협업 능력, 나눔,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이전 선배들의 경우에는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 스펙이 그것을 증명해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교과 담당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 이것을 디테일하게 증명해 줄 만한 증명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을 판가름하게 되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종합의 내신 점수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니다. 자, 인서울 하시거나 수도권 대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수능은 자, 봅시다. 수능은 실력이고요. 꾸준히 하는 걸 해야만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수능이고요. 내신은요. 꾸준히 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즉 실력에 더하여 그 한 달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내신의 특징이죠. 그러면요. 비수도권의 유망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에 집중하십시오. 수능으로는 많이 뽑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으로 가고자 하시는 학생들 아직도 인서울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이 대세이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관련된 수업에 집중하시고 모든 활동이나 발표나 특히나 그를 뭐라고 하죠? 숙제 내주는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죠. 수행평가. 수행평가 굉장히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비교과 부담은 줄어들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라. 다섯 번째, 교과 담당 및 담임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의지를 꼭 어필해서 좋은 코멘트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능 2등급 3개를 준비해라. 못하겠으면 2등급 2개는 필수이다. 그래야 내신이 망했을 때도 수능 준비가 수능으로도 대학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게 됩니다. 2015 교육과정의 고등과정은 1학년 때는 모든 문이과 아이들이 상관없이 공통과목을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 2학년이 되면 일반 선택, 즉 내가 가려는 진로에 따라 내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하게 되고요. 세 번째, 3학년이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학교에 따라 3학년인데도 일반 선택을 하는 경우 있고요. 2학년인데도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요. 성취도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A를 맞는 아이들도 한 40에서 많게는 70% 아이들이 A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변별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A 정도만 맞으면 돼 라고 해서 입시의 반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 점수, 2학년 점수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3학년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는다. 미반영이 아닙니다. 아주 작게 반영됩니다. 자, 이거는 학생부 종합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자, 어문학 가기 위해서는 이 과목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 내가 간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 들어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점수, 이게 내신 점수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것에서 활동과 점수를 A를 꼭 맞아놔야 학생부 종합에서 이 아이가 이 영역에 이 분야에 능력이 있는 아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자, 점수는 A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신 점수의 구성을 볼게요. 자, 수행평가 엄청 중요하죠? 특히나 숭신여고는 수행평가가 꽤 많아서 수행평가 하느라고 많은 아이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이 두 가지 시험을 봐서 총 64%, 64점을 이 중간 기말 지필고사로 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로 36점을 맞게 됩니다. 중간 기말고사 열심히 가르쳐서 100점을 맞아놨더니 100점 맞게 해놨더니 수행평가를 소홀히 해서 자, 여기서 6점만 까여도 96, 94 얘는 2등급이거든요. 이런 경우 많아요. 수행평가 혹시 문제가 나왔으면 꼭 학원 선생님한테 고등부 선생님한테 좀 도와달라라고 하십시오. 이 수행평가는 듣기, 쓰기, 말하기예요. 말하기, 어휘 이 네 개를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수행평가 자신이 가봤거나 혹은 가고 싶은 여행지 소개하기 말하기와 쓰기겠죠. 분량은요. 15문장 내외고요. 한 문장 안에는 8단어 이상 있어야 되고요. 내용 적합성, 여행을 선택한 이유 3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표현 사용했을 때는 3가지 이상의 문법을 표현하십시오. 자, 주격관계대명사 꼭 써야 되고 접속사, 현재 완료 들어가고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인용법,
투부정사에 가주어, 진주어 꼭 들어가라. 그리고 문법 오류 나거나 철자 오류, 스펠링 오류가 나면 얘는 틀린다. 감점, 부분 감점 한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숙제로 해오고 달달달 잘 암기를 해서 시험 25분 동안에 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성적 점수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자꾸 이름을 까먹네. 수행평가가 나왔으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꼭 오셔서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문장 쓰고 달달달 암기하고 그리고 진행하십시오. 그리고요. 요즘에 많이 하는 특징이 수행평가가 뭐냐면 어휘예요. 어휘. 한 학기 동안에 한 1000단어 정도에 있는 단어장을 학교에서 골라서 이것을 몇 번에 걸쳐 시험을 보고 여기서 상대평가로 몇 개를 틀렸냐에 따라 상대평가로 수행평가를 대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복합 3, 복합 4까지 외우지 않으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 1000개를 다 외워서 시험 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내신을 잘 맞더라 하더라도 수행평가로 점수가 까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자, 얘는 참고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모의고사 성적표입니다. 개념은 원점수가 나오는데요. 즉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맞았느냐인 거고요. 탐구 과목은 각 50점입니다. 표준 점수는요. 무슨 점수냐면요. 내가 평균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인 겁니다. 그죠? 표준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제일 못하는 아이와 잘하는 아이의 이게 벌어졌다라는 얘기겠죠? 점수가 높다는 얘기는 벌어졌다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죠? 시험이 어려웠다인 거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다인 거고요. 표준 점수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좁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평균에 가까워. 즉 잘하는 아이와 보통 아이들의 그 차이가 심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거나 하는 반 아이들인 거예요. 시험이 쉽거나. 그리고 100분이라는 얘기, 100분위 점수는 뭐냐면요. 내가 전국 단위로 이 시험을 봤던 아이들을 해서 내 밑으로 몇 퍼센트가 있느냐. 만약에 92.99 100분위를 받은 아이들은 나는 90이니까 7.01% 안에 속하고 내 밑으로 92.99%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고 2등급이라는 게 있다. 등급은요, 우리가 알기 좋기 위해 쓰이지만 실제 대학교에서 쓰이는 것은 100분위와 표준 점수로 봅니다. 그 이유는 등급은 1, 2, 3, 4, 5 이 등급 간에 어떤 아이가 더 잘하는 아이인지 등급밖에 볼 수 없지만 얘는 100분위는 이 소수점까지 그리고 132니까 1단위까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이렇게 구분질 수 있고 변별력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1년 후에 3월달이 1학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과 다음 주겠죠? 3월달에 학력평가를 보게 돼요. 3월 모의고사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수준이 아니고요. 중학교의 전 범위로 수능 연습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점수 그리고 4월달, 5월달 되면 중간고사를 보고요. 수행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3월에 있는 모의고사의 등급이 내가 수능에서 받게 되는 등급보다 다시 내가 수능에서 받게 되는 등급이 3월에 받게 되는 받는 내 등급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여기에 3등급 맞았는데 수능에서 1등급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경험상 선생님 수천 명의 학생들을 봐왔는데 이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중간고사의 내신 등급을 내가 고등학교 3년의 평균 등급이 초과할 수 없어요. 즉 3월달, 4월달 받게 되는 이 점수가 내 고등학교에서 받게 되는 최고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 거죠? 중학교 때 열심히 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절대 내 성적이 높아질 수 없다인 겁니다. 슬픈 사실인 거죠. 당연히 몇몇 아이들은 그렇게 점수가 상향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이 상향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굉장히 있는 자기의 공부 습관을 고쳤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는 시험지를 잠깐 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성남에 있는 구도심에 있는 고등학교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실제 시험 범위였고요. 자, 보시면 동광고등학교에 보면 동광고 교과서는 3과 4과 한 과는 지금 보시는 이러한 지문 한 5지문 양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얘는 자, 몇 지문이죠? 3, 5지문, 5지문, 10지문, 35지문, 8지문. 그러면 45지문에서 그러니까 53지문 정도 되네요. 그리고 효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토리 모의고사 60지문과 5지문 정도 되니까 65지문. 얘를 대략적으로 복불복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못 말했어요. 복정고 같은 경우에는 12지문, 15지문밖에 안 되고요. 효성고등학교가 많은 경우에는 80지문까지 올라갑니다. 예전엔 100지문도 넘었지만 요즘은 힘들다고 주는 것 같아요. 숭신여고는 한 4, 50지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지문 15지문에서 80지문 정도를 달달달 암기해서 자, 내용 일치, 문법, 어휘, 라이팅, 서술형 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실제 한번 두 학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숭신여고를 볼게요. 자, 숭신여고 1번 문제 요지를 물어보는 요지 추론 제목 자, 어법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많이 나오네요. 세 문제. 그 다음에 또 어법. 그리고 he might just as well not to be at the game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찾는 의미를 찾는 문맥상 의미를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자 영영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어 쓰임이 적절치 않은 것은 문제, 어휘 문제네. 10번도 어휘 문제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흐름 문제. 대략적으로 어떤 영영풀이를 제외하고는 모의고사 형식을 따르고 있네요. 빈칸 추론 순서 문제 있고요. 자, 논수령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빈칸 안에 들어갈 영단어를 쓰세요. 다 외워야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B가 가져온 결과, 효과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말로 완성하시오. 이거 다 공부를 하고 이 내용을 한글로 적어라.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논수령 두 번째, Dual Use Technology의 예시를 본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쓰십시오. 자, 숭신여고의 특징입니다. 내용을 잘 공부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을 한글로 적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틀리는 사람 거의 없겠죠. 자, 논술 3번은 우리가 이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논술 4번도 보니까 자, 영어 써 넣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예시 2의 표를 우리말로 완성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논술 5번일 때는 논술형 5번일 때는 영장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요지와 제목 추론이 두 문제로 7점, 어법 문제가 네 문제로 20점. 왜냐하면 한 문제당 배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는 3.5점씩이고 얘는 5점씩입니다. 함축적 의미 5점, 어휘 문제 네 문제로 17점, 17점, 빈칸 추론, 기타 등등 순서 11점. 자, 37점이 어법과 어휘.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깊은 의미하는 게 많죠? 어법과 어휘를 모르면, 자, 문법과 단어 잘 모르면, 자, 점수 맞기 힘들다. 서술형에서는요, 내용 이해와 내용 이해 및 서술하는 게 네 문제로 12점. 어느 정도 공부한 아이들은 쓸 수 있는 거, 빈칸 영어 넣기가 조금 어려웠죠? 두 문제 4점. 어법을 고치고 그것을 설명하십시오라는 문제가 4점. 즉 어법 문제가 24점 4분의 1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영장 문제가 한 문제 나왔네요. 자, 강의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비디오를 잠깐 멈추시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자, 한번 풀어보도록 시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주세요. 멈추시고 제가 바로 강의를 할게요. 잘 풀어보셨습니까? 자, 답을 말씀드리면요. 2번이고요. 2번하고 5번입니다. 자, 2번은 설명을 하면요. highlight는 뭐뭐를 강조하다라는 동사인데 얘가 현재 분사로 뭐뭐를 강조하는 이라고 바뀌었네요. 했더니 자료는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강조되어지는 자료니까 highlighted ed로 바뀌어야 됩니다. 수식받는 material 명사와 수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pp를 써야 합니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답은요. It was something that you has read. 자, has read는 현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네가 읽었던 무언가였다라고. 자, was가 과거잖아요. 이 was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s read가 아니라 대과거인 had read로 바뀌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5점인 겁니다. 자, 다 맞으셨나요? 두 번째, 동강고 한번 볼게요. 자, 요지 문제가 두 문제 7.5, 어법 문제가 굉장히 적죠.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3.9. 그리고 함축음이 3.6. 어휘 문제가 꽤 많이 나왔네요. 세 문제 11점. 빈칸 추론 쭉쭉쭉쭉쭉. 그리고 순서 문제 14점 내용. 자, 어법 문제 세 문제밖에 안 나왔으니까 객관식은 평이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시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맥, 어휘 문제, 어휘 문제. 자, 접속사 문제, 연결어 문제, 요지 문제 평이하죠. 흐름 문제, 어법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 했죠. 순서 문제, 뒤죽박죽이네요. 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자, 논수령을 한번 볼게요. 논수령을 봤더니
첫 번째, 이 문맥의 빈칸, 문맥에 따라 빈칸에 맞는 단어를 쓰세요. 라고 즉흥적인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단어를 이용해서 어휘를 각 한 번씩 모두 사용하고 필요시 어형을 변형하십시오. 어형이라는 게 미래냐, 과거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바꾸란 얘기입니다. 영작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어법상 틀린 것을 고치세요. 6점짜리 배점이 크네요. 그 다음에 또 영작문이 나왔네요. 그리고 단어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영작 나왔고요. 영작이 굉장히 많네요. 이게 동광의 특징이에요. 문제가 어렵다. 여러분, 쓸 수 있나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리고 혹시나 약간 변형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문법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절대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동강고 시험이 왜 어려워졌냐 하면 이 영작 같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13점이에요.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한 등급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 성일고등학교는 이래요. 자, 시험지는 안 볼 거고요. 어법 문제가 10점, 어휘 문제가 20점. 굉장히 많죠? 어휘 문제. 그리고 나서는 평의하고요. 평하고 내용 문제가 9점. 빈칸이나 어법, 단어 넣기 이런 건 없는데 영작이 세 문제.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겠네요. 어휘 고치기도 8점. 즉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작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일고등학교는. 자, 어떤 느낌이 들죠? 내가 중학교 때 뭘 준비해야겠죠? 단어와 문법입니다. 자, 모의고사는 그래요. 모의고사는 어 그냥 뭐 그죠? 시험 범위가 있다라고 볼 수 없겠죠. 즉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게 실력이고요. 내신은요, 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쉬운 고등학교는 내가 모의고사 3등급이지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려운 고등학교는 힘들겠지만 말이죠. 자, 수능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그냥 맛배기로 한번 봅시다. 좀 어려워 보이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수능 빈칸 추론이에요. 단어를 잘 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문장만 해보죠. 빈칸 추론일 때는 뭐부터 본다? 빈칸에 내가 찾아야 되는 걸 본다. 뉴스는 특히나 텔레비전으로 방송되는 형태의 뉴스는 not only A, but also B 이야기하려는 주제와 이야기의 선택뿐만 아니라 그 뉴스의 무엇에 의해서도 구성되어진다. 뉴스를 구성하는 게 두 가지야.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그리고 무엇. 답은 뭐였냐면요. 즉, 말과 비언어적, 언어적 또는 시각적 도구와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언어적, 시각적 도구와 형태가 뉴스를 구성하더라. 즉, 조크, 가볍게 얘기할 거냐? 아니면 좀 진지하게 아나운서 톤으로 얘기할 거냐가 또 하나의 구성 요소더라. 그거입니다. 얘는요, 잘 볼게요. 영어는 절대평가인 거 아시죠? 쉬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0점을 넘는 아이들이 12.6%, 즉 100명 중에 12명이나 90점을 넘었어요. 여러분, 수능 90점 넘기 쉽지 않은데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은 조금 어려워서 한 4에서 5% 진짜 상대평가 1등급 4%가량이 1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최저를 영어로 맞추려고 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수능은 꾸준히 공부해야 해요. 꾸준히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절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부를 하셔야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쉬워지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쉬워야 고등학교 2학년을 1학년 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자, 고등학교 2학년이 쉬워야 그리고 고3을 수능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등학교 성적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굉장히 씁쓸한 건데요. 거품이 사라진다.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졸업 내신 190점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아이들은 전교 1등, 5등 사이를 유지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3등급, 4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허다하죠. 나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영어 A 맞았는데 왜 고등학교 갔더니 3등급, 4등급밖에 안 될까? 충격을 먹죠. 특히나 부모님은 놀래 자빠집니다. 걱정하기 시작하세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중학교 때 기초를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즉, 내신 때만 열심히 공부하는 그 거품이, 즉 약간 머리 좋고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라져요. 그래서 내 실력이 아주 민낯처럼 보이죠. 두 번째, 맥락이 같은 얘기인데요. 게으른 천재는 3등급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 능력 발휘하지 않는 아이들, 꼭 단어 테스트도 통과할 때까지만 하고 다 외우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도망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3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의 특징은요,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 때는 국영수만 하면 되는데 고등학교는 국영수 탐, 과학, 사탐 굉장히 많죠. 그리고 마음도 급해져서 스트레스가 많아집니다. 네 번째, 공부 습관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공부는요, 꾸준히 오랜 시간 하는 겁니다. 30분 공부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게임 좀 하다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2시간 동안은 꾸준히 공부하는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습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강의 맨 앞에 3월 모의고사와 중간고사를 넘어서는 성적을 갖는 아이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부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변하지 않아서 어렵게 이 공부 습관을 바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적의 향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중3 때 해야 하는 일은요, 오래 공부하는 습관을 꼭 만드십시오. 한 번에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성공하는 겁니다. 즉, 머리로 공부하지 않고요, 엉덩이로 공부합니다.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하신 것 같은데요. 엉덩이로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중학교 내신 고등학교나 여러분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점수예요. 그런데요, 이 내신을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요, 이 내신하는 고등학교에 내신하는 꼼꼼히 공부를 하는 이 내신을 잘 훈련을 해야 양이 많아지는 고등학교에도 빈틈없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중3 내신은 고등학교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훈련은 꼼꼼하게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로 방향을 결정해야 학생부 종합에 유리합니다. 내가 고등학생이 딱 되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선생님도 알기 힘들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장점을 적어주기 만무하죠. 그래서
혹시나 특히나 학생부 종합으로 갈 아이들을 진로를 결정하시고 1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해서 가면 좋습니다. 특히나 이과 좋습니다. 중3 때 해야 할 일, 영어, 수학, 국어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할 게 많아요. 여기에 집중하는데 너무 그냥 하지 마시고요. 반복해서 중학과정은 꼭 필요한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마스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영어도, 국어도, 수학도. 특히나 영어 기초, 문법 기초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있어야 유능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점수를 만들어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원, 수토 갑자기 하지 말고요. 수학 상, 하 5번 정도는 반복해서 빠삭하게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단어 외우세요. 단어. 복합 4까지 가십시오. 단어를 많이 외우면요. 자, 수행평가에도 A를 맞을 수 있고요. 1등급을 맞을 수 있고요. 내신을 하는데 80지문에 모르는 단어가 한 지문당 10개씩만 되더라도 800단어예요. 이 단어 한 달 동안 어떻게 외웁니까? 고등학교 필수 단어가 7,000단어 정도 되는데 초등 600, 복화 1 900, 복화 2 900, 복화 3 1,500, 복화 4 해서 자 5,400단어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되면 한 1,000단어 정도가 돼요. 왜? 겹치는 단어가 아니죠. 2,000단어, 3,000단어 아니고요. 겹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5,400단어 정도만 외우고 가면 1학년 때 문제가 없어요. 1학년 때는 더 어려운 단어를 외워서 2학년을 준비하면 됩니다. 두 번째, 문법은요. 이 문법의 기초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객관식은 다 맞아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서술형, 논술형의 5점, 6점, 7점짜리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리스닝은요. 다 맞으십시오. 리스닝은 쉽지만 자, 내가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 리스닝에 나오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단어 보십시오. 결국 문법과 단어를 외워야 이것만 탄탄하게 가지고 가면 고등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점수를 만들어 드립니다. 쉬워요.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단어와 문법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러면 토마토는 여러분들을 1년 동안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토마토 중3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4번의 모의고사를 레벨 테스트로 보게 됩니다. 이 레벨 테스트 결과로 내가 전국 단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레벨 테스트의 결과로 고등부 반편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총 2,000개의 새로운 단어를 암기하게 됩니다. 이 2,000개의 단어는 복화 3, 복화 4에 해당하는 단어의 수입니다. 자, 1,500개씩의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된 단어를 빼면 한 2,000단어 정도 됩니다. 2,000단어.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자, 중3 겨울방학 1월, 2월 동안에 주 4회 나오는 겨울방학 특강을 듣게 되는데 이 특강이 총 32회로 고등부 한 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량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2,000단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닝 수업이나 리스닝 숙제로 나가는 문제가 총 1,000문제 문제를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뭔가를 배운다라는 그런 자세로 공부하게 되면 리스닝은 그렇게 문제가 없게 되겠죠. 네 번째, 자, 방금 우리가 확인했듯이 고등학교 내신은 모의고사 양식으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중3 수업도 모두 정시 대비 모의고사 수업 양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모든 레벨은 최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는 마스터하고 진학하게 되고요. 상반인 경우 최대 고3 수능 수준까지 끌고 올라가서 그리고 진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20년 동안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온 토마토에는 학교별 다양한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별 기출된 어법 문제를 내가 어법을 제대로 배웠는지 그리고 서술형의 대비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토마토에 수학학원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이콘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금광 캠퍼스에 초등과 중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수진 캠퍼스에 고등관이죠. 거기에 고등 1, 2, 3 반이 존재합니다. 아직 하대원은 없어요. 앞으로 계획 중이긴 한데요. 혹시 관심 있으면 문의 바랍니다. 토마토 학습 관리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우리 파워빌더 대신 매스빌더로 학습을 통합 관리하고요. 매일 우리가 단어 시험 보는 것처럼 그리고 매월 말 그리고 테스트를 봐서 성취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토마토는 12명 정원으로 진행이 되지만 아이콘은 소수 8명으로 집중 관리 수업을 합니다. 세 번째, 아이콘 수학의 특징인데요. 개별 진도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옆 친구의 속도가 아닌 나만의 페이스, 나만의 속도로 학습이 가능하게 되죠. 오늘 강의 이해하셨나요? 중3은 핵심 과목의 기초를 든든히 할 수 있는 마지막, 여기 빠졌네요. 마지막 기간입니다. 이 마지막 기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지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년간 열심히 고등학교를 준비해 봅시다. 토마토가 도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